이번 영상의 주제는 혈액이 끈적해지는 생활 습관입니다. 말이 좀 세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중장년 시니어분들 몸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졌다는 건 병이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피가 예전처럼 부드럽게 흐르지 않고 몸 구석구석까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한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겁을 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생활을 돌아보고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물 많이 마셔요. 그런데도 혈액 상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물의 양이 아니라 마시는 방식 때문이에요. 사람의 혈액은 밤사이에 가장 끈적해집니다. 자는 동안 숨 쉬고 땀 흘리면서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이미 탈수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물인데 현실은 커피부터 마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오전 내내 혈액이 무거운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머리가 안 맑고 몸이 잘 안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신다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마셔야 혈액이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혈액순환은 심장이 다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근육이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펌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혈액은 다리부터 정체됩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발이 차고 저녁에는 붓기까지 생깁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의 식습관입니다. 혈액 건강 이야기하면 단 음식을 먼저 떠올리시죠. 물론 중요하지만 더 문제되는 건 늦은 저녁 식사와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밤늦게 먹고 바로 자면 소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잠들게 됩니다. 그 결과 밤사이 혈액은 더 진해지고 아침 컨디션은 더 나빠집니다. 짠 음식도 문제입니다. 짠 음식은 몸속 수분을 혈관에 붙잡아 두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도 혈액은 오히려 더 끈적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잠 이야기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는 동안 혈액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혈관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는 잠이 반복되면 이 회복 과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도 아침에 여전히 피곤한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안 보이지만 혈관에는 바로 반응합니다. 항상 서두르고 마음이 쉬지 못하면 혈관은 수축되고 혈액 흐름은 느려집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혈액은 나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혈액은 생활의 속도를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습관, 사실 특별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니어가 이미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생활에서 시작된 문제는 생활에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컵, 조금 더 자주 움직이기, 저녁 시간 조절하기, 잠을 우선순위에 두기, 하루에 한 번 숨 고르기. 이 작은 변화들이 혈액의 흐름을 조금씩 바꿉니다. 지금 내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혈액은 말이 없지만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오늘부터는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혈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이 한쪽만 둔하다. 발이 한쪽만 자주 걸린다. 말이 가끔 한쪽으로만 꼬이는 느낌이 든다. 아프지는 않지만 뭔가 균형이 안 맞는 느낌. 왜 이런 신호들은 한쪽부터 나타날까요? 이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겠지. 근육이 뭉쳐서 그렇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몸의 신호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좌우가 완전히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뇌와 혈관은 좌우로 나뉘어 각각 다른 길을 통해 혈액과 신호를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혈류에 부담이 생기면 한쪽에서 먼저 티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고장이 아니라 미세한 불균형의 시작입니다. 기억력 저하와 함께 한쪽 신호가 느껴진다면 뇌의 특정 영역이 조금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하루 이틀의 느낌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쪽에서 비슷한 신호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런 신호들이 아침보다는 오후나 저녁에 더 뚜렷해진다면 하루 동안의 누적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편측 신호는 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병원 가긴 애매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공포가 아니라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늘 같은 쪽인가? 컨디션이 나쁠수록 심해지는가? 휴식을 취하면 줄어드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가 늘어난다면 몸의 부담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무작정 해결하려 합니다.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이 혈류 부담이라면 강한 자극은 오히려 피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한쪽을 고치려 하기보다 몸 전체 균형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 하루 피로, 누적, 아침 회복 상태. 이 세 가지가 편측 신호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부터 나타나는 신호는 우연이 아니라 불균형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일찍 알아차리면 관리의 선택지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볼게요. 물을 마셔도 왜 혈액이 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혈액을 어떻게 정체시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할 이야기는 바로 단 음식보다 더 위험한 식습관 이야기입니다. 혈액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단 것만 줄이면 되지 않나요? 물론 단 음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 음식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습관들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입니다. 아침은 거르거나 대충 먹고, 점심은 늦게 먹고, 저녁은 몰아서 먹는 패턴. 이렇게 식사 리듬이 깨지면 혈액도 리듬을 잃습니다. 혈액은 일정한 시간에 영양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계속 어긋나면 혈액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식사 후에 더 피곤해지고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짚어야 할 건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늦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먹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밤늦게 먹은 음식은 잠자는 동안 완전히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혈액은 회복해야 할 시간에 소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결과 아침 혈액 상태는 이미 지쳐있는 상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밤에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얼굴이 붓고 몸이 무거운 겁니다. 세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은 단 음식보다 혈액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짠 음식은 혈관 안의 수분을 밖으로 끌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도 혈액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때 혈액은 자연스럽게 농도가 짙어지고 끈적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특히 국물 위주의 식사, 젓갈, 반찬류가 많은 식단은 본인도 모르게 혈액을 힘들게 합니다. 네 번째는 빠르게 먹는 습관입니다. 빨리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혈액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급하게 먹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액의 균형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이러면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저녁 이후 간식입니다. TV 보면서 먹는 과일, 견과류, 빵 한 조각. 가볍게 느껴지지만 혈액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밤에 들어온 음식은 혈액이 쉴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 결과 밤잠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아침 혈액 상태도 나빠집니다. 혈액은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 음식만 줄였는데도 몸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식사 리듬을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식사 시간을 크게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기. 저녁은 가능하면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기. 국물과 짠 반찬은 의식적으로 양 줄이기.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어 먹기. 저녁 이후 간식은 배고픔이 아니라 습관인지 점검하기. 이 5가지만 지켜도 혈액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혈액은 음식의 종류보다 식사의 리듬을 먼저 기억합니다. 이런 생각 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잠은 자는 편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잠은 자는 시간보다 회복되는 잠이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잠을 자도 혈액이 회복되지 않는지, 그리고 깨진 수면 리듬이 혈액을 어떻게 끈적하게 만드는지 차분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흔한 장면부터 떠올려 볼게요. 밤에 잠자리에 들긴 했는데 자꾸 깨는 분들 많으시죠? 화장실 때문에 깨고 뒤척이다 깨고 다시 잠드는데 한참 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 잠자리에 있었는데 몸은 전혀 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 리듬의 문제입니다. 잠자는 동안 혈액은 낮 동안의 부담을 정리하고 점도를 조절하며 혈관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잠이 자주 끊기면 이 과정이 계속 중단됩니다. 마치 빨래를 하다가 계속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혈액은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고 손발이 차가운 겁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취침 시간입니다. 몇 시에 자느냐는 생각보다 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밤 11시 이후로 잠드는 날이 많아질수록 혈액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자정 이후의 잠은 회복의 잠이 아니라 버티는 잠에 가까워집니다. 이때 혈액은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자는 날이 반복될수록 아침 혈액 상태는 점점 나빠집니다. 세 번째로 꼭 짚고 가야 할 건 잠들기 전 습관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 많으시죠? 이 습관은 뇌를 깨우는 동시에 혈관도 함께 긴장시킵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혈액은 아직도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상태로 잠들면 잠의 깊이는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밤에 먹는 음식입니다. 잠들기 전 간단한 간식이라도 먹으면 혈액은 회복보다 소화 업무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혈액은 더 진해진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혈액에게 밤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자주 깨지면 혈액은 점점 정체된 상태로 굳어갑니다. 따라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드는 시간을 가능하면 일정하게 유지하기.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들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 보는 시간 줄이기. 밤 간식은 배고픔이 아니라 습관인지 점검하기. 밤에 자주 깬다면 낮 동안의 물 섭취와 활동량도 함께 돌아보기. 이 5가지만 지켜도 혈액은 밤 사이에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잠은 뇌만 쉬게 하지 않습니다. 혈액도 함께 쉬게 합니다. 앞에서 물 앉아있는 시간, 식사 리듬, 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혈액에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스트레스와 조급한 생활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장면 익숙하실 겁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바쁩니다. 서둘러 일어나고 밥도 급하게 먹고 약속 시간에 맞추느라 몸이 늘 긴장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일은 없어 보이는데 몸은 하루 종일 편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혈액에게는 가장 힘든 환경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바로 긴급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혈관은 자동으로 수축하고 혈액은 빠르게 하지만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런 긴장이 하루 종일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혈관은 쉬지 못하고 혈액은 점점 부드러움을 잃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몸이 늘 뻣뻣하고 손발이 차고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의 크기보다 문제가 되는 건 지속 시간입니다. 큰 스트레스보다 작은 긴장이 계속 이어지는 게 혈액에는 훨씬 더 부담입니다. 계속 시계를 보게 되고 항상 다음 일을 걱정하고 쉬는 시간에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생활 속도가 혈액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숨 쉬는 방식입니다. 조급한 생활을 하는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숨이 얕아집니다. 숨이 얕아지면 산소 공급이 줄고 혈액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둔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액은 빠른 속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혈액이 좋아하는 건 안정적인 리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차분히 정리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기보다 잠깐 숨 고르는 시간 만들기. 식사 시간에는 다른 생각 내려놓고 먹는 데만 집중하기. 하루 중 한 번은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시간 만들기. 답답할 때는 깊게 숨 쉬는 연습하기. 잘 쉬는 것도 관리라는 걸 인정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혈액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혈액은 나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혈액은 우리가 하루를 사는 방식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